자, 저희 7년째 경제가정교사 최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책 10,000권 돌파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 안 되면 10,000권 돌파하면 어떡해? 뒷심이 좀 딸리네요, 요새. 예전에는 한 달이면 10,000권 돌파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몇 권 모자랍니까? 지금 뭐 정확한 식계는 저는 저기 저 이렇게 여기 나오시기 전에 출판사에 항상 체크해 주셔야죠. 1세, 2세, 3세 넘어가더라고 하고. 예. 다음 주에는 확실한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할 주제가 나왔어요. 마침 주제가. 저는 예. 지난주 주초였던가요? 지난주 말이었던가요? 네.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가 소년가장이다. 전임 정부로부터 빚을 너무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소년가장이다 그래서 빵 터졌어요. 네. 역시 최병님 교수님 책을 읽지는 않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읽어를 보라 그러는데도. 자, 그 관련된 얘기죠. 예. 오늘 원래 아이템이 3개인데 3개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뭐 충분치 않다던데. 2개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먼저 뭡니까? 이제 이 정부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네. 국가 재정의 이제 장기적인 어쨌든 간에 방향을 정하는 이제 이런 대통령이 여기 참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내세우는 게 그거거든요. 추경호 장관 때부터 내세운 게 뭐냐면은 신재정 준칙을 마련해가지고 네.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 이내에서 관리를 해야 돼. 그거는 아무데도 없고. 그렇죠, 없죠.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3% 이내에서 이제 관리한다. 이것도 근거 없는 수치고 그냥 기분이에요, 자기들. 그리고 이제 이게 60% 넘어서게 되면 또 2%까지 더 축소를 해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어요. 예, 지금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는 뭐 50%대 초중반에서 관리하겠다. 또 이렇게까지도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먼저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려운 이유를 제가 먼저 댈게요. 이렇게 예,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지켜질 리가 없다는 거. 지켜질 리가 없다는 게 이게 이제 화면에 이제 지금 표를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또 우리 교수님이 또 표 빡빡한 거 들고 오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2000년부터 예.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이게 표가 더 빡빡해지니까. 최근 20년만 보자. 예. 20년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예.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제 된 거고요. 아하, 그 오케이. 전에까지가 이제 2019년이니까 2000년부터 2019년까지니까는 20년간 이제 딱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수치라는 건 마이너스가 이게 이제 재정 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자. 재정 적자요. 예.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2020년 전에 예. 마이너스 3%를 넘어선 적이 예. 왼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2009년도 이게 금융위기 때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이때가 이제 한 번 넘어섰고 네.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어요. 어차피 3%를 넘어선 적이 없다고 있죠. 재정 적자가 3%를 넘어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수치상 보게 되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수치가 뭐냐면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예. 국가 국가 채무 비율은 계속 거의 대부분 증가했죠. 3% 이내에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 채무 비율은 계속 증가해 왔다 이거. 지난 그러네요. 20년 동안에. 일관되게 증가했네.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3% 이내에서 앞으로 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죠. 국가 채무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예, 이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3% 이내로 관리를 해가지고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요. 역사적인 경험 20년 추이를 봤을 때. 최근 20년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된 적이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걸 2%로 이거는 재경부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뻥을 치는 거야. 자기들이 발표한 수치거든 이게 국가 국가가 만든 사이트에 있는 거거든요. 돈과 관련된 통계를 다룬 사람들이 잘 알면서 뻥을 치는 거네 지금. 예. 예. 근데 거기다가 2%를 넘은 적도 예. 지난 20년 중에서 3년뿐이 안 돼요. 어허.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2% 이내로 관리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어차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8% 관리하던 안 된다 이거는. 예,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왜냐면 심지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0점대였어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된다.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가 왜 안 되느냐 보게 되면요. 국가 채무 비율은 GDP분에 위에 이제 재정 적자가 쌓여가지고 생기는 게 국가 채무란 말이에요. GDP가 계속 커지니까. 예. 근데 이제 GDP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예. 분모가 커지게 되면 이건 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GDP를 누가 일부러 낮추고 싶은 정권은 없다고. 예. 근데 GDP 증가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첫째는요.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거야. 지금 이런 이유는 그렇죠. 예,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분자에 있는 예.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는 예, 줄여야 되는 건데 예. 재정 적자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수익이 확 줄었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입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네. 윤석열 정부에서 지출 줄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네. 지난 저기 빨간색 오른쪽에 2022년, 23년에 네.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네. 지금은 정부가 일단 그 재벌이라든가 거기서 들어오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네. 종부세 깎아주고 해서 세금을 확 줄여버렸죠 실제. 확 줄인 다음에 그 세금을 깎아주고 나서 지출을 줄이니까 네.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악순환이 된 거죠. 국가가 쓸 돈을 안 쓰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그 지출을 거치는 세금이 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지출을 줄이니까는 2년간 평균 한 5% 가깝게가 재정 적자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러면 남은 거는 뭐냐면요. 수입이 적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자 증세를 해야 되는 건데 부자 증세. 세금은 결국 고소득자가 많이 내게 돼 있는 구조니까는 예. 부자 증세를 했는데 이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부자는 깎아주고 예. 돈은 더 적게 거두겠다는 적게 거둬지게 되고 예.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덜 쓰게 되고 예. 덜 쓰게 되니까 경제가 위축돼 더 덜 거둬지고 이런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채무 비율이 이 정부가 내세운 것이 지켜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난 20년의 역사가 검증해 주는 거니까요. 게다가 지출을 줄이니까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더 악화되는 거죠. 악화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국가 재정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이 역대 최고 그렇죠. 부채 아닙니까? 예. 역대 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절하고 싶으면 부자 증세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GDP는 하루 아침에 이게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 힘드니까는 수출도 안 되잖아요. 수출 능력도 자, 없으면서 수출 능력도 없지. 오늘 제가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잖아요. 네.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국가 채무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청자 뉴스공장 시청자들이 오늘 좀 제대로 이제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이 책을 보면 다 나오는데 자 국가 채무는 있잖아요. 네. 민간 채무하고 기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 성격이 채무는 달라요. 성격이 우리가 다르다. 이제 채무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우리는 IF 그렇죠. 후 저것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네, 그렇죠. 빚이다. 그다음에 뭐냐면 국가 채무를 이 정부가 어떻게 프레임을 짜냐면은 이건 미래 세대한테 예. 책임을 떠넘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그렇죠. 프레임을 짜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폭탄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청년층 이제 표를 이제 가려고 구걸하려고 이제 이런 프레임을 짜는 건데 통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국가 채무는 민간 채무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요. 예. 첫째는 뭐냐면 국가 채무는 정부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에 비해 가지고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치면. 예, 사업으로 이렇게 부여한다면 돈 흐름을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세 수입이라는 게 그렇죠. 마르지 않는 셈이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없어지기 전에는 사업을 하는 한 이거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이런 수입이 어딨냐고요. 국민들이 일을 하는 한. 예.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그 해당 국가 내에서 가장 좋은 거야. 국가가. 정부 채권이 정부가 발행한 오케이. 채권이 가장 예.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이 현금 흐름 사업부가 가장 좋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금이라는 것은 국가 채무의 원금은 차환이 가능해. 돌려받기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리파이낸싱이요. 왜 그러냐면 저 정부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망할 리가 있겠어?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저거니까는. 정부가 망할 리가 예. 있겠어? 그러니까 요 빚은 저 빚으로 돌려막기를 해줄 예, 수 이게 있어. 가능한 거예요. 민간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안 되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정부의 국채는 대개가 뭐냐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발행되잖아요. 예, 대부분이요. 국채로. 근데 이 국채의 대부분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국채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채무인데 예. 국가의 채무인데 국가의 채무는 결국 국민의 채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전체 국민들이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 채무이자 국민들이 이 채권을 국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채권은 뭐예요? 국민의 자산이에요. 아하. 국민의 자산인 거야. 국민에게는 자산이 되는 자산인 거지. 거야 이게. 자산이자 암묵적으로는 국민의 채무 부채인 거야 이게. 오케이. 예? 특수한 성격이네.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서는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는 또 아들한테 돈 빌려줬으면은 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 아들한테는 이제 현금이 들어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빚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셈이에요. 지금. 그런 셈인 거예요. 근데 예. 민간 채무하고 그런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 전체의 자산을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떠받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는 거니까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는. 예? 그런 점에서 국가 채무는 있잖아요. 국가 채무는 제가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림 예. 우리나라가 지금 3월 달 기준으로 1,116조 정도가 중앙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에요. 예. 빚인데 이 중에서 한 80% 가깝게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럼 정부는 원금은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돌려받기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 다 그래 이거는요. 기축통화국과 관계없이.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 돌려막을 수 그렇죠. 있다. 그럼 정부는 뭐냐면 이자만 상환할 수 있으면 돼. 아, 만기가 그렇죠. 들어왔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이자 상환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하는 변수인 그러니까 거예요. 액수 전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경제 성장률에 비례하는 이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예, GDP 대비 오케이. 이자가 일본이 오케이. 250%가 넘어도 견디는 이유가 그 이자 상환은 가능한 거거든 아직까지. 오케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정부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 돈은 계속 갚아갈 수 있다라고 예. 믿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1% 정도가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외국인. 국채를요. 예. 이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의 중앙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저게 그러니까 일거에 다 이제 유출된다고 할 때 팔고서는 달러로 유출된다고 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외환보유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환보유액인데 그러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냐? 4월 달 기준으로요. 1,626억 달러 정도 돼요.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근데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예. 일본은 거의 만 달러 이 뭡니까? 1조 달러가 넘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외환 보유액이 한 1조 2천억 달러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은 형편인 거야, 사실은. 그렇구나. 우리는 4,200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액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한 1,626억 달러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외환보유 절반으로 줄이면 다 막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외환 보유액만 충분하면은 나머지는 국내인들이 내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로가 오케이. 자기가 부채이자 이해했어요. 자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안 해주는데. 자, 이걸 아무도. 넘어가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예. 뭐냐면은 우리 이번에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기축통화국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빠르다 뭐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왔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의 아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네. 비기축통화국가죠. 그렇죠. 이게 싱가포르의 국가채무 비율에 쫙 변합니다. 100% 파란색 넘어오네. 선이. 네. 그러니까 저 68.9가 저게 언제냐면은 외환위기 터질 때였었어요. 동아시아 외환위기 아하. 터졌을 때 97년도요. 네. 그때 70%가 채 안 됐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증가해 갔잖아요. 증가해가지고 얼마까지 갔냐면 168%까지 갔어요. 가 있어요 지금요. 100이 넘었네요. 싱가포르가. 근데 싱가포르의 국가신용 등급은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만점이야. S&P 그러니까 기준으로 AAA야. 중앙정부 국가 채무하고 국가 신용 등급은 사실 관계없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국가 채무의 이 분류를 보자면 성격을 보자면 이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느냐 외환 보유액이 외국인 보유 국채를 견딜 수 있느냐 이 지표에 따라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되네 그러면 국가 채무가 올라가도 국가 신용등은 아무 상관이 없다. 국가신용 등급이라는 것은요. 핵심은 예. 신용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믿고 작은 거래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없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그럼 저 사람이 내 돈을 잘 상환할 수 있냐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평가잖아요. 그럼 싱가포르가 저렇게 높은 등급을 네. 최고 미국보다 높은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외환보유액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 채무하고 무관한 거야 지금. 예, 무관한 거야. 무관한 거야. 우리는 자꾸 이거하고 연결하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래서 예국에서 추경호 같은 경우는 50%만 넘어도 돈 빌리기 힘들다. 예. 투자자들이 거짓말인 거야. 거짓말인 거지. 싱가포르는 잘만 빌리고 앉아있거든. 오케이. 알겠,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게 뭐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 예.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요. 예. 외환위기 때 국가 채무 비율이 15%였었어요.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 15%밖에 안 됐을 때 외환위기가 왔다. 그때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신용등급이 B 플러스로 투기등급으로 밑으로 딱 떨어졌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채무는 그 당시 15%밖에 안 됐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50%까지 넘었잖아. 예. 근데 신용등급은 계속 올라갔어. 그러니까 국가 채무와 신용등급은 아무 관계 없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협박하는 것이다. 협박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면 왜 이렇게 협박을 하느냐? 예.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출 줄이면 뭐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정부의 수입도 줄일 수 있잖아요. 예. 수입의 대부분은 조세잖아요. 예. 세금은 누가 많이 내느냐? 부자들이 많이 내죠. 부자들 감세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이 재경부가 돈줄이 쪼이면 쪼일수록
더 권한이 막강해져. 그래서 권한이 가죠. 바로 그거죠. 더 막강해지죠.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재정 준칙이 바로 예. 그걸 하잖아요. 돈을 조금 잃었으면 너무 고마워하는 거지 부처들이. 예. 대통령과 정치인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휘둘릴 수가 있고 이게 재경부의 저는 음모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출을 축소를 하게 되면은 예. 어려운 사람들이 타격받아. 지출을 똑같이 줄이는 게 아니야. 모든 부서가. 이 돈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한테 지금 당신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뻥을 쳐가지고 나라 전체의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재경부의 이런 관료들을 모피하라 그러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권력처럼 자기들도 저도 그 생각합니다. 예, 이거 하겠다는 거야. 저도 그 이거 생각해요.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이템이 하나뿐이 못했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